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 또는 병행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북핵 고도화 문제도 다루자 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요것이 일파만파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은 이제 비핵화 문제가 거의 다 완결됐을 때 종전선을 하면서 평화체제로 넘어가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일종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야, 종전선언 좀 하게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뿐만 아니라 4자 또는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사실상의 공식 제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측 반응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요게 기존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빨리 해버려가지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자라고 하면 결국은 기승전은 어디로 가느냐?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런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 정치권의 비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비판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바로 요 사진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 사진이 바로 이제 어떤 사진이냐? 김정은이하고 과거 회담할 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요, 서로가 이제 뚜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를 두고서 지금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게 뭐 오역이다, 오역이 아니다 등등, 예? 이 사진의 진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올린 사진이 맞아요. 올린 사진이 맞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해석이 뭐 오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전혀 오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바로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권 이슈 가운데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개헌 문제. 이게 여야 간의 지금 논쟁적 이슈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골프도 치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징계하라고 하는 이 압력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여러분께 요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요 한밤중에 말이죠. 8월 15일 날 영실기에서 요 사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직시키게 합니다. 강제. 그것도 의원 면직이 아니고 직권 면직. 그러니까 직권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면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책임을 지울 좀 부정이라든가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뭔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안 그러면 직권 면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요 방식을 두고 저도 여러분께 제가 막 공직생활 34년 중에 직권 면직은 뭐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특정 한밤중 0시 기준으로 잘라내는 거, 이거는 저는 듣보잡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야기가 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 시간으로 따지면은 지금 서울 시간이 지금 5시 7분이네요, 아침. 자,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잠이 깨신 분들께서는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더 푹 아침잠을 잘 주무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서울은 연휴죠, 연휴. 예, 제가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많은 시청, 그리고 또 댓글로 현 정권의 잘못된 점을 가열차게 좀 비판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기존 국격에 맞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가 견제하고 막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맨 먼저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 사진이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선 표정이 말이죠.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하고 뭔가 지금 극비리에 채널이 가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뉴스들이 과거에도 좀 나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올리면 좀 좋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사진을 올렸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DMZ 그 2019년도 DMZ 회담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판문점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사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오역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바로 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 이게 오역이냐 아니냐 가지고 뭐 콤마가 뭐 2개가 맞네 안 맞네 하는데, 뭐 저도 뭐 영어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예. 요거는 가지고 오역이다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한가한 한량들의 얘기다. 어떻게 이게 오역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콤마가 2개가 뭐 맞네 틀리네 뭐 주어가 어쩌고 동사가 어쩌다고 하는데, 사진과 요 표현 이거는 전부 다 정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다. 자, 이거 믿으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제 해석은요, 각자 영역이죠. 각자. 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despite,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despite the unfriendly look on this particular picture, 그러니까 요 특별히 이 사진과 관련해서는 좀 unfriendly look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친하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many where we are smiling,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은 많이 있다. 예, 웃는 사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김정은이하고 나하고는 get along great. 이 great의 강조점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주 잘 훌륭하게 잘 지내고 있어. 딱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방점이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일반 문체로 돼 있잖아요. 일반 언어로 돼 있는데 단어로. 김정은은 I get along great라고 있어요. great. 아주 훌륭해. 나하고는 잘 지내고 있어.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딱 이렇게 get along great.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이거거든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이게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there are, 그 다음에 we are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get along, 이게 전부 다 현재 진행. 그러니까 현재 미국 간에는 뭔가 극비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요 대화 채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뉴욕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제네바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싱가포르 채널도 있을 수 있고요. 왜? 제네바는 통상적으로 이제 비밀, 이런 평화교섭, 이런 게 많이 이어지는 데가 제네바예요. 그러면 제네바에 북한 대사관 대표부도 있고, 미국 대표부도 있어요. 제네바 대표부. 물론 대사관도 있죠. 근데 이제 제네바는 대표부들의 역할이 큽니다. 대사관은 뭐 어느 나라든지 별로 중요치 않다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외교적인 기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스위스라는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예.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는 본래 이제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싱가포르의 미국 대사관이, 예,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 대사관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 대표부가 있어요. 미국과 북한의 뉴욕 대표부. 이게 뭐 제일 쉬운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경 채널이 있죠. 중국 정부의 배후 이제 중재 역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대화 채널이 지금 열려 있어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자,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지금 빠져나오기 직전까지 있다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란에서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별로 잘한 게 없다. 별로 평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점수를 지금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치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외치에서 점수를 딴 게 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한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하게 그냥 점수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과 직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과의 관계는 지난 베트남에서 해피엔딩 아니고 이제 그 비극적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선물만 좀 주면 김정은이가 받아먹을 것 같은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느닷없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극적인 말하자면 이제
쇼밖에 될 수 없죠. 뭔가 극적인 사진 한 장을 좀 찍고 싶어 하는, 예, DMZ 협상하듯이 말이죠. DMZ에서 정상회담을 하듯이 어디선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협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게 미래지향적인 거죠. 곧 하고 싶다는 거거나, 아니면 현재 좋은 조짐이, 지금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란 전쟁을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대체 이벤트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지금 그 상정해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기 때부터 말이죠. 일기 때부터 이게 들어왔어도 지금 그 김정은에 대해서 항상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트럼프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츠 비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지난 4월에 트럼프 일기 때 성공적이었던 관계를 재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했다. 그렇게 프라이츠 부소장이 밝힌 바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도 이 사진이 갖는 외교 전략적인 측면의 의미는 상당하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죠. 한국 석자가 지난주에 홈페이지에 뭐라고 글을 올리냐면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재대결해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은요, 이 회담 시점은 잠재적으로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군사훈련의 중단과 적대적 관계 해소,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중간선거 이유는 왜냐 중간선거 나면 또 2년이 남잖아요.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에 있는 걸 보면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요 타겟 시점은 중간선거 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간선거 전에. 자,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벨 평화상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그런 기반으로 지금 여론을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타이밍이 말이죠. 그래서 빅터차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 중간선거 전에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종식 선언을, 종식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글을 보면은 이재명의 불순한 종전 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제안은 국가안보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제물로 바치는 불순한 운동의 승부조작 자살골이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역을 고도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대놓고 한국 정부 패싱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의 세계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을 구간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다. 이 정권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평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69%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할 만큼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진정한 억지력은 적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의 정상화, 그리고 유엔사와 전략적 공조를 즉각 봉헌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으로 입증된 무인기, 전자전 등 현대전 대응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도 보수층들의 지금 입장하고 거의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글이다,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의 글로 우리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요 비판적 견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본다면 위험한 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유엔군 결국 이제 종전선언자하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유엔사 해체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기존의 안보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요 문제는요, 제가 별도로 좀 심층 분석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총전 문제까지 다루어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된 그 파장이 상당히 지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친 국회의원들 이제 실명이 다 나왔잖아요. 주호영이 박덕흠이, 그 다음에 주호영, 박덕흠이, 김태호, 그리고 신성두는 초대는 받았지만은 일정상 나가지 않았다. 골프는 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이 문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언론 사설, 이 언론 사설을 보면은요, 우선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은 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고 말 안 한 대통령.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의 개헌 관련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 현행 대통령 문제가 많고 바꿔야 한다는 건 이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개헌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꺼내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개헌 이후 치러진 작년 대선은 지금 개헌의 적기였다. 대선 두어 달 전에 우원식이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선 주자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유일하게 반대한 것이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재명은 당선이 힘들었던 2022년 대선 때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제안했었다. 그러다가 선거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 되자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하더니 다시 취임 1년 만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정법이 달라지니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신명재 국회의장, 이게 조정식이죠. 대통령 연임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고 대통령의 여러 측근이 비슷한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쭉 해왔다. 이재명이가 자기 입으로 연임 안 하겠다고 한마디 선언만 하면 끝날 일인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2.3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 현행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국민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다. 국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0%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해야 할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개헌 의도가 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때문이다.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자신뿐이다. 예,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입니다. 예, 이게 민심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이 대통령 연임 의구심 풀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해진다. 옳은 얘기잖아요. 아주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말이죠. 지금 다수 국민은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제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본인의 연임은 절대 없다는 약속만 하면 야당도 동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개헌론은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면을 전환하려는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가 그동안에 평가하고 논평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게 민심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연임 안 할게요. 라를 안 하니까 지금 개헌론에 휩쓸려가지고 골프 치는 의원들에 대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징계, 해당 의원들 징계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 문자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의원들이 말이죠.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는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일부는요,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이가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부탄하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죠,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요, 대통령과 골프친 인간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징계하라라고 하는 좌표성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일부 세력, 중도 보수를 가는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서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도 10명만 확보하게 되면 개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헌의 우호적인 의원들을 사전에 포섭해서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주호영, 박덕근, 김태호, 신성범, 최영도 이 골프를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은 의원들 이미 알려졌는데, 새롭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면 송원석과 윤지혁도 골프 라운딩을 이미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해당 의원들이 최근에 말이죠, 이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해명 갖고 되겠느냐? 이런 지금 의견들, 불만들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김태호 같은 경우는 페북에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 예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주호영은요,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는 이재명이가 연임은 절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이 개헌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장동혁 같은 경우는요,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을 거부한다. 그리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 퇴임지 재판을 지금 피하려는 빌드업이다. 그리고 개헌의 긍정적인 김용태는요, 이재명이가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후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야 합으로 실공하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은요, 지금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 이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과 골프를 치고 싶어서 팀을 짜놓고 기다린다고 하더라. 협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자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편짜고 지금 팀까지 짜놓고 있어? 열빠진 인간들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재명이가 연임할 생각이 없는데 국민의힘 요구처럼 나 연임 안 할게 라고 선언하는 건 뭔가 연임할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연임은 말도 안 되고 대통령은 개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론전이죠.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어요. 당연히 연임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연임 안 한다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임을 안 한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저는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요 개별적 의원들의 조금 반응을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태호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이 김용태는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다. 그리고 윤상현, 개헌은 정치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전부터 명확히 밝혀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유승민,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맞아요. 유승민 의원이 제일 구체적입니다. 자, 연임 안 한다. 공소 취소 안 한다. 그리고 대통령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에는 국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게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한구 총상교섭본부장을 밤 0시에 직권변제시킨 것이 파문을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이유도 설명도 없는 돌연 경질, 이번이 몇 명째인가? 자, 이런 지금 취지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 복지부 1차관이 돌연 경질됐을 때도 청와대와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온갖 추측이 나왔지만 지금껏 인사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물러났을 때도, 지난 6월 소방청장이 취임 90일 만에 물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주 청와대 춘추관장도 사표를 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돌연 경질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신상필벌은 공직인사의 기본이다. 배경을 시시콜콜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경질 인사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때 공정한 인사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공직사회의 막연한 두려움이 커지고 불필요한 추측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고위공직자들 느닷없이 옷 벗게 하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여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계속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 이 정부의 인사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더 가열차게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책, 그리고 인사정책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압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